네, 노란봉투법은 저희들은 이제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맞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예,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봤을 때도 19대 20대 때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이제 그 발의된 적은 있습니다만 처리되지 않고 뭐 폐기됐었고 예. 이번 21대 들어와서도 원래는 민주당도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 이제 쌍특검을 이제 주장을 하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보면 좀 패키지 D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도 좀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좀 선회를 좀 한 상태입니다. 예. 이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 왜 문제냐면은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용자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였던 협력사, 현대자동차 협력사가 모두 다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협의를 하게 되고 또 사용자라고 이제 법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헌법에서 정했던 어떤 재형법정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법령을 기존에 위배되는 건 물론이고 법적인 논란 소지 사실은 많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대기업의 어떤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하청업체에 갈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손해배상 관련된 경우도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런 어떤 판례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기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부진정 공동 그 책임의 대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게 이번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니고 예. 부별 어떤 심사에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파업 현장에 가면은 사실은 이제 개별적인 어떤 소재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현행 법에 있어서는 이제 노동조합과 그리고 이제 노동 어떤 조합 원은 이제 조금 차별하게 하더라도 어떤 노동 그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 공동으로 이제 책임 어떤 을 이제 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제 대원칙인데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법을 이제 개정하다 보면은 예.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 책임 소재를 이제 구별을 하게 되면은 예.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다. 따라서 예. 불법 현장에 있는 불법 파업이 굉장히 조장될 가능성이 이제 더 많다. 예. 이런 취지로 지금 노란봉투법 불법 조장법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은 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뭐 법안이라는 게 홍 의원님 네. 과반수에 과반수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막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현재 국회 그 구조로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 그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막기가 지금 30일 예정돼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죠. 홍 의원님 이번에 또 거부하면 여당에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부담이 이제 되죠.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석수를 무기로 해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정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그 재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소위 말해 포퓰리스트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은데 이제 정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입법이거든. 그러니까 예. 입법 사실은 이제 폭주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노란봉투법 이런 불법 파업 조장법은 기존의 양국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헌법과 또 민법 뭐 관련된 법령을 어떤 그 위배된 소지가 다분히 명백하고 예. 그리고 산업 현장에 미치는 어떤 피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 결국은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된다면은 사실은 피해는 누가 보느냐 노동자들 특히 힘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갈수록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 피해는 다 국민들 작은 기업들의 노동자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만큼은 더 대통령실에도 좀 강력한 좀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조금 말씀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굉장히 지금 이중적 구조로 좀 돼 있어서 노조 가입률이 지금 이제 13, 14%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이제 그 노조를 이제 하기 위한 어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또한 오랫동안 이제 노동계 수건이었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대비하자는 그런 어떤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그리고 이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 판례가 확립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대부분 판례도 그 해당 케이스를 어떤 그런 어떤 심리를 한 건데 이거를 완전히 법적으로 일반론적으로 완전히 이제 사용자의 어떤 범위를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를 하는 것은 네. 지금 현재 기존의 어떤 헌법과 관련된 법률에도 분명히 그 위배되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리고 어떤 손해배상 같은 그런 어떤 경우도 어제 이제 환노위에서 고용부 이정식 장관이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예. 결국 이제 기존의 어떤 판례를 결국은 뒤집으려면 이제 대부분 전원합의체 해야 되는데 그 전원합의체의 내용으로 그 이번에 판례가 대부분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기존 판례로 완전히 뒤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민주당과 그리고 야당이야말로 이런 어떤 국가적 재난 예. 참사를 쟁쟁으로 몰고 왔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될 건 지금 이제 관련돼서 지금 재판이 좀 진행 중이고 예. 그리고 일단 크게 봐서 특별법이 없더라도 관련돼서 그 이제 희생당하신 분들의 어떤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상을 하고 하는 데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일단은 특별법의 어떤 그런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일단은 좀 그렇게 좀 꼭 필요한 건지 이제 하는데 필요하다면 이제 여야가 정말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반대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금 태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데 여야 3명, 3명 그리고 유가족 3명, 9명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일방적으로 좀 그 불리하게 예. 여당 쪽에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예. 그리고 그 대상 범위를 보면 참 뭐 너무너무 이게 예. 희생자의 어떤 3촌 이내까지 사고 체류자, 긴급 수습자, 체류자 있던 예. 배우자, 직계 좀비 속도 대통령 지간 주변에 어떤 그 어떤 작업장 갖고 있는 분들 뭐 등등 그리고 신체적 경시적 뭐 피해를 입어 회복할 판단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이 범위가 이게 뭐 너무너무 일단 넓은 어떤 범위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 두 가지 어떤 문제점 때문에 좀 차분하게 좀 논의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민주당에서 그냥 패스트트랙에 지금 태우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목적이 굉장히 좀 불순하다. 이 정말 이 재난, 국가적 재난, 이 참사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쟁을 몰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수 반대해서 단식하고 계시는 야당 의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하시죠. 예, 그 민주당이 이제 그 실체적 진실을 좀 호도하고 국민들을 너무 좀 선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방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일단 먼저 바로 잡아야 될 게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를 합니까? 지금 아무도 지금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이게 뭐 우리 국내의 어떤 문제처럼 이게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해서 우리의 지금 의도대로 우리의 의사대로 지금 결정이 되는 일입니까? 예. 결코 그렇지가 않죠. 전임 문재인 정부 때에도 결국은 강경화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의 어떤 주권 사항이다. 또 예. 정의용도 장관도 결국 이제 IAEA가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면 우리는 뭐 굳이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어떤 시각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달라진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개별 국가가 이 방류를 막을 수 없으니 결국은 이제 국제기구인 IAEA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된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 그리고 방류 기준은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감시 감독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왜 방류를 하느냐 고체나 뭐 이렇게 보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게 결국은 이제 고체로 방류할 수 있는 고체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결국은 이제 한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태워서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태우면은 오히려 그게 일부의 핵종이 기체화가 돼서 오히려 이거는 더 통제되기가 힘든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보관을 하라고 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게 보관하기가 힘든 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오염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 계속해서 얼마 사이즈를 통해서 보관을 하느냐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류의 어떤 그런 원칙을 정해졌는데 그래서 뭐 고체 보관 이런 건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먹방을 하느냐 저도 뭐 노량진 시장에서 금요일 날 뭐 총리와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좀 찜찜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안심시키고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이나 수산물 업자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 민주당도 꼭 전국을 투어하면서 반대를 이제 하는데도 또 끝에 가면 또 이제 또 수산물 시장에 가요. 그래서 예. 수산물에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막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입니다. 예. 그전에는 민주당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다. 정부가 정보 공개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은 좀 일리가 있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좀 정보를 많이 공개를 해야 된다. 많이 뭐 알려야 이런 된다. 차원에서 예. 일일 브리핑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박 의원 말씀이 만약에 뭐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뭐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로 이제 2011년도에 그 사고가 났고 2013년도에 이제 알프스가 지어지면서 이 방류에 대해서 고민을 그 이후부터 예. 많이 하기 시작을 해서 2021년도 4월 달에 최종적으로 해양 방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그 전에 일본하고는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겁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미국의 압력과 그리고 일본 관계 때문에 이런 어떤 사실을 뭐 찬성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국회에서 결의안 내셨죠. 그래 냈죠. 그래서 통과됐죠. 네. 그대로 이번에도 결의안 내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대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 입장이 안 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농해수에서 또 다시 결의안을 냈거든요. 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하셨어요. 그래서 30일 날 아까 뭐 다른 법안도 얘기하지만 통과시킬 거거든요. 그때 찬성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이 결의안에 대해서. 그때 그 결의안하고 그 결의안도 2년 전에 결의안도 또 국민의힘에서 우선적으로 냈어요. 방류 반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때 결의안하고 지금하고는 좀 내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 그리고 2021년 4월 달 문재인 정부 때 방류가 결정이 됐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협의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사람이 좀 가야 되겠다 해서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에서 한 사람이 파견 되었죠. 예. 그 정도로 일본하고는 긴밀하게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하고 같이 해서 일본의 이런 어떤 처리 사항을 이렇게 감시 감독 내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진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거를 왜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는 그런 걸 모두 다 무시하고 무조건 왜 못 막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노량진 시장에 가도 그렇고 지금 뭐 현수막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괴담 정치 좀 그만하라고 현수막이 지금 많이 붙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방류는 일본이 하는데 결국은 피해는 우리 어민들과 수산물 관련된 업종에 있는 분들만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또 과민하게 대응하는 일단 방류를 하게 되면 이제 일본이 먼저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알래스카와 이제 캘리포니아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캐나다 이제 미국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그 나라들은 사실은 아무런 어떤 움직임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예. 왜 그런 걸까요? 그 나라가 미국 캐나다가 우리보다 안전에 둔감하거나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IAEA가 정해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되면은 예.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 나라는 확실히 이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일부의 어떤 선동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어민들과 수산업자만 이렇게 손해 내지는 예.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지금 안타깝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과거에 이제 광우병이라든지 성주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어떤 수준을 위해서라도 좀 이제는 이런 어떤 괴담 정치 좀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예민한 건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 원자력 학회 6천 명 이상의 원자력 전문가가 있는 원자력 학회도 그 안전하다고 이제 이야기도 했지만 거의 99.99%의 이런 분야의 과학자들은 IAEA가 정해준 어떤 기준대로 한다면은 아무런 또 문제가 없다. 삼중수소는 지금 현재 자연 상태에서도 햇빛에서 그리고 빗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문제가 굳이 된다면 지금 중국에서 나온 삼중수소가 더 위험한데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너무 정쟁화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어민과 수산업자 그리고 국민만 더 어렵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님, 대통령이 사람 찾기 이렇게 어렵냐 뭐 이렇게 답답함을 표했다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대통령 주변에 지금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후보자는 많은 것 같은데 서로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이 대통령 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앵커가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겠죠. 사실은 이제 적임자가 있더라도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 많이 고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지난번 이주호 장관 때는 제가 듣기로는 후보자를 30명 했는데 그래요? 다 이제 뭐 거부했다, 거절했다 그런 이야기가 이주호 장관이 이 있습니다. 얘기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뭐 그만큼 많이 이제 리서치를 이제 했다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인사청문을 좀 뭐 이렇게 망신지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예. 법적으로 되는 건 좀 비공개로 예. 어떤 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사항은 공개하는 그런 어떤 청문회 좀 방식을 저희는 바꿀 필요가 여야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